안녕하세요, 하봉수입니다. 오늘은 코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리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바로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요. 코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전환사채랑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하면서 주가가 뚝 떨어졌죠.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주가가 급 하락했는데 과연 이제 지금 팔아야 되냐, 어떻게 되냐 또 고민이 될 수도 있어서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떨지 아니면 교환사채랑 전환사채는 과연 무엇인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. 일단 코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코텍 본사 홈페이지인데요. 우리가 아는 산업용 디스플레이는 아니고 산업용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회사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아는 뭐 노트북이나 핸드폰 뭐 이런 거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는 아니고요.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쓰이는 산업용 디스플레이 회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카지노에 있는 카지노 모니터를 만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전자칠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의학 그 디스플레이 뭐 이런 화면, 뭐 엑스레이나 이런 화면을 비추는 디스플레이나 이런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카지노에서 쓰이는 이 모니터가 가장 매출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카지노 사업이 잘 되면 회사도 수익이 나고 카지노가 좀 어려워지면 회사도 어려워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. 카지노는 계속 시장이 좋았죠. 그래서 2003년도부터 보면 ROE도 굉장히 높았고 수익도 꾸준히 잘 내고 돈도 잘 벌던 회사였는데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회사가 적자를 보는 상황이 됐죠. 그래서 2020년과 2021년 회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2022년 들어서 이제 엔데믹 시대가 되면서 카지노가 다시 또 좋아질 분위기를 보이면서 최근에 주가도 이렇게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.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랑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분기까지는 한 110억 정도 순이익이 난 걸로 보여지는데요.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 카지노 그 모니터도 많이 수출하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면서 그 환차익도 굉장히 있을 수 있고 그 카지노 사업이 굉장히 성장하면서 올해 한 300억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본 거고요.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. 어쨌든 굉장히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꽤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. 기대감을 갖고 저도 약간 추가 매수를 좀 소량한 게 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 전환사채랑 교환사채 발행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해서 당황을 하긴 했습니다. 속도 쓰리고요. 근데 과연 어떻게 될 거냐, 그리고 교환사채랑 전환사채는 뭐냐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. 일단 전환사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빌리긴 하는데요. 요번에 이제 코텍 같은 경우 250억을 빌렸죠. 말 그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으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지만 돈을 안 돌려받고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. 이 코텍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환사채를 통해서 250억을 빌리면서 연 이자가 1%밖에 안 돼요. 굉장히 싼 이자로 주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회사 주가가 앞으로 오를 거다, 이 회사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. 이렇게 싼 이자를 빌려주는 거 보면 전환가액은 9,841원인데요. 거의 이제 급락하기 직전의 주가랑 비슷합니다. 그리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액을 더 낮출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최저 조정가액은 7,873원인데 물론 뭐 일부러 막 주가를 더 전환을 많이 받기 위해서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음모론도 있을 수는 있겠죠. 뭐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는 또 불법이라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한다 뭐 이렇게까지 확답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어쨌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9,800원대 요 정도로 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나중에 올라도 11,000원, 15,000원 막 이렇게 됐을 때도 공매도를 친 다음에 그냥 9,800원에 전환해서 그냥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또 그만큼의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막 오를 때 그 상승을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전환사채를 기존 주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죠. 어떻게 보면 전환사채가 나중에 이제 뭐 그냥 돈을 잘 벌어서 갚을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교환이 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보면 내 지분율도 줄어들고 내 이익을 나누는 셈이 되잖아요. 물론 회사 손실을 볼 때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게 좋을 수 있겠죠. 손실을 나누는 거니까.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익이 막 늘어날 때는 어쨌든 그 이익을 나누는 셈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수가 늘어나는 건 기존 주주들 입장에선 반갑지 않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또 주식수가 늘어나는 대신에 그냥 주식수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. 250억이라는 돈이 회사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그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고 이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면, 이익은 나누지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면 사실 그것도 또 나쁜 건 아닐 수 있겠죠.
결과적으로는 그 회사가 잘 되냐 안 되느냐, 그 회사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. 교환사채는 또 뭐냐면, 교환사채도 돈을 빌리는 건데요. 이번에 이제 코텍 같은 경우는 130억을 빌리는데 역시 1%란 아주 싼 이자로 빌립니다. 근데 교환사채는 주식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. 새로 찍어서 그 회사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 건 아니고, 그냥 돈으로 갚아도 되지만 주식으로 나눠주기도 하지만, 그 주식이 새로 찍는 주식이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, 누군가의 주식으로 준다는 거죠. 여기서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식으로, 자기 주식 처분 결정도 아까 공시가 났잖아요.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갚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진 않기 때문에 전환사채보다는 그래도 이제 주주 훼손이 좀 적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쨌든 자기 주식을 소각하면 더 좋을 텐데, 자기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역시나 이것도 그 주가가 올랐을 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공매도를 치고 기존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상환해버리면 그만큼 또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교환사채나 전환사채가 뭐 주식수가 늘어나고 자기 주식이 또 내다 팔리는 효과로 인해서 그 기존 주주들이 달가워할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. 그렇지만 자기 자본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여기 2021년도 보면 자기 자본이 2,887억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. 올해 한 300억 번다고 하면 3,100억이 되겠죠. 그렇지만 3,541억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올해 말 됐을 때 전환사채나 교환사채로 이렇게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리고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이제 빚을 갚는 데 쓰는데, 어떤 빚을 갚느냐, 올해 보니까 산업은행에 200억 빌린 거 만기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1년 빌린 거 만기가 오는데 이자율이 2.27%로 굉장히 싼 이자율이었는데, 지금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만기 됐을 때는 금리가 확 뛸 수 있겠죠. 뭐 7, 8% 될 수도 있으면 엄청난 이자가 또 나가는 걸 또 이번 교환 사채로 막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,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자본을 가지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면, 어쨌든 이익을 나누더라도 돈을 더 잘 벌기만 한다면 또 좋은 거겠죠. 돈을 더 잘 벌어서 나중에 그 교환사채나 전환사채가 물량이 막 풀렸을 때 또 자기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어찌됐든 회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. 안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, 회사가 이제 앞으로 잘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할 텐데, 최근 이제 5년, 7년, 10년 ROE를 보면 갈수록 낮아진 걸 볼 수 있죠. 그거는 2020년과 2021년 최근에 적자가 났었고 ROE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갈수록 ROE도 낮아지고, 예전에 비해서 10% 넘는 ROE를 유지했던 때에 비해서는 7%대, 6%대, 4%대 굉장히 낮은 ROE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20년과 21년 이 코로나 때 급격히 하락한 실적을 빼면 10%대의 ROE를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다시금 10%대 ROE를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싼 거죠. 그런데 앞으로 이제 다시 한번 또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올 수 있다. 그래서 굉장히 낮은 ROE를 유지한다고 하면 지금 주가도 싼 건 아니긴 합니다. 그래서 교환사채나 전환사채냐의 문제보다는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잘 될 거냐가 중요할 텐데, 이런 코로나 사태가 다시 올 거냐, 다시 온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사실 싼 주가는 아니고요. 그렇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앞으로 또 온다고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이제 향후 이제 그 주식 그 카지노 시장이 다시 또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한다면 지금 주식은 굉장히 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단순히 앞으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, 또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렇게 교환사채나 전환사채를 하락했다고 뭐 주식을 뭐 내다 파는 건 좋지 않아 보이고요. 물론 앞으로 추가로 하락할 걸 난 100% 확신한다, 그러면 팔고 뭐 더 쌀 때 다시 사는 것도 좋겠지만, 뭐 일단은 이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이 하나의 이슈만으로 지금 주가 하락을 생각하기는 뭐 무조건 내다 팔기엔 좀 아까운 가격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같은 사태가 또 올 거냐 말 거냐, 그거에 대한 판단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이거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,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립니다. 최근에 이제 금리가 워낙 오르고 저도 이제 대출이 있는데 이자를 또 내야 되고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기도 힘들고, 또 그렇다고 너무 싼 주식이 너무 싸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주식을 팔기도 어렵고, 그렇기 때문에 사지도 팔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일도 많이 없었는데요. 향후 또 이제 물가도 안정되고 향후 시장 상황이 좋아져서 그 다양한 매매를 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영상을 또 많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또 모두들 성투하시고요.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.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
그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